처음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박 아닌 대박이 났고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오니까 연봉 한 1,800만 원 받으면서 야근하고 술도 많이 먹고 3D 직종이라 그랬거든요. 거의 뭐 단순 노동직으로 부여돼가지고 병역특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좋지 않은 환경이었고, 잔디의 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서준호라고 합니다. 메스프레소의 AI 랩의 리드를 맡고 있는 유병우라고 합니다. 에드테크 컴퍼니 버즈빌에서 치프 아키텍트 역할을 맡고 있는 이성원입니다. 개발자로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CTO로서의 역할을 하기까지 어떻게 성장을 해오셨는지 그런 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병특을 이제 엠파스라는 곳에서,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사라진 회사고, 제가 지나가면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근데 회사가. 네.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엠파스 때부터 사실은 제가 그 메신저, 인스턴스 메시징을 좀 만들었었어요. 병특 이후에 간 데가 이제 SK컴즈라는 곳이고 네이트원 팀에 있었어요. 그것도 당시에 가장 핫한 부분을 따라갔습니다. 네이트원에서 사실 웬만큼 하는 윈도우 개발자들 다 모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 가갖고 잘 풀리다가 모바일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서 모바일도 미리 준비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누구보다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2009년도에 아이폰 3GS가 딱 나오자마자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폰을 딱 받자마자 뭔가를 다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게임 카테고리는 없었고 어떤 걸 살까 싶었는데 사람들이 교육 앱을 사는 거에 있어서는 돈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앱을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박 아닌 대박이 났고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창업의 길을 들어서게 됐고, 뭐였어요? 좀 어떤 거였어요? 그때 이제 단어를 갖다 외우는 앱이라든지 발음을 좀 체크해 준다라든지 영어 교육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성장이었고 잠이 오지도 않았었어요. 애플에서 처음 받은 통장에 금액이 있습니다. 당시에 딱 기업은행 딱 들어오자마자 봤는데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오니까 너무 신났고, 그냥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의 어떤 맛을 알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잘 돼서 결국엔 메가까지 하게 됐고, 메가 이후에는 조직에 속해서 락인이 3년 동안 돼 있었고요.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네요.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근데 열심히 의무 기간을 마무리하고 다시 스타트업으로 조인을 하게 됐고요. 3년 반 전에 잔디면은 그래도 꽤 초창기였을 테고, 하필 왜 또 다시 그 스테이지에 잔디에 들어가게 됐는지. 제가 이제 앞서서 엑싯을 한번 하게 됐잖아요. 엑싯을 하고 났을 때 당연히 리워드로 쫓아오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 쫓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제가 5년을 투자를 해서 그냥 일반적인 기업에서 벌 수 있는 돈을 한 번에 엑싯을 통해서 받는 돈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만큼의 열정과 이만큼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받을 수 있는 리워드는 창업 말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시 조인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열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되게 순수하게 엔지니어링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순수하게 엔지니어링을 좋아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내가 만드는 게 정말 개쩌는 거를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만드는 이 소프트웨어가 제일 빨라야 되고 제일 라이트해야 되고 제일 성능이 좋아야 되고 코드도 읽기 쉬워야 되고 처음에 이제 네이버에 조인을 했을 때에는 정말 큰 회사에서 정말 큰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에 좀 만족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해외에 출장 갈 기회들을 회사에서 좀 몇 번 줬었는데, 동남아나 이런 국가에서 내가 라인 개발자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막 바뀌는 것들을 좀 봤거든요. 내가 이렇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그때 이제 네이버 라인을 통해서 좀 경험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미 큰 상태에서 더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대기업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동료들의 색깔이 되게 다양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만드는 프로덕트가 잘 돼야 돼 라는 목표가 있었다면, 어떤 분들은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다녀야 돼 라는 분들도 있었고, 나는 승진을 빨리 하고 싶어 약간 이런 분들도 있었고, 다양한 색깔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만들고 있는 프로덕트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저랑 같이 병역특례했던 친구가 미국에서 창업을 하자는 얘기에는 좀 제가 솔깃하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창업했던 비즈니스 모델은 휴대폰에 락스크린을 개발하는 그런 일이었고요. 당시에 6명 정도 되는 작은 팀이었는데 BEP도 넘기고 버즈빌이라는 회사가 감사하게도 저희 회사를 인수합병하고 싶다는 제의를 해주셔서 버즈빌에 합류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딱 세팅이 돼 있어서 팀이 달리는 것은 정말 스타트업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타트업에서 그런 어떤 초고속 성장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은 스타트업이 아닌 환경에 내 자신이 가기가 이미 강을 건넌 거죠. 카사라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조인을 했다가 메스프레소에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메스프레소에 합류하게 됐었던 가장 큰 계기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메스프레소에 조인하게 될 때 사실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 중에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동료들이 메스프레소에 이미 합류를 한 상태였고, 저는 사실은
늘 이렇게 제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덕트가 사람들에게 주는 가치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두 아이의 아빠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언젠가는 이 아이들의 교육에 또 관여를 하게 될 텐데, 대학교 다닐 때도 사실은 과외를 거의 직장 다닐 때까지 했었어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수학을 좋아하게 되는 과정이 저한테 되게 큰 기쁨이었고, 과외라는 것은 제가 한 학생밖에 사실 영향을 줄 수 없었는데, 매스프레소가 하는 일은 정말 전 세계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평등이라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던 회사였다 보니까 저에게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은 약간 그래도 대기업 거쳐가지고 이렇게 스타트업 쪽에 조인을 하셨고, 약간 좀 스타트업부터 그쵸. 좀 어떤 고민의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성장을 해오셨어요? 저는 사실 대학을 왔을 때 그냥 점수 맞춰가지고 컴과 가야지 하면서 왔는데, 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 학교에서 처음 배우면서 하고 싶은 것들은 막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만들어 봤던 어플리케이션이 유명한 게임 중에 똥피하기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막 똥 떨어지면 막 피하는 게임이었어요. 왜 똥을 피해? 똥이 사람을 피하자. 그래서 사람이 떨어지고 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임을 그냥 대학교 1학년 시절인가 막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만드니까 나중에 봤더니 좋은 컴퓨터에선 똥이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이것저것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 알면 나머지도 금방 할 수 있겠네라는 약간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게임 회사에서 병역특례를 시작을 했는데 연봉 한 1,800만 원 받으면서 야근하고 뭐 물론 술도 많이 먹고 이러면서 게임을 만들었었죠. 근데 그 시절에 정말 물론 재밌게 일을 하고 친구들, 동료들도 많이 있었긴 하지만 그 병역특례가 끝나고 나니까 나는 뭔가 직장 생활이나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가 보다.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하고 연구를 하는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업계에서 개발자가 그때 당시만 해도 엄청 3D 직종이라 그랬거든요. 거의 뭐 단순 노동직으로 부여돼가지고 병역특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좋지 않은 환경이었고, 그런 환경에서 좀 개발자가 스타가 되는 그런 조직을 좀 만들어보자 해서 동아리를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에서 한 반년 정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해보자 하고 꼬시는 거죠. 근데 뭔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그래도 도전이란 걸 해보고 싶은데 1년만 하다가 오겠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그래서 되겠니? 나가라. 교수님께 감사하게도 지금도 자주 뵀는데 감사하게도 나와서 그 친구들하고 파운딩을 하고 그 조직에서의 대표를 맡고 그 조직이 잠시 후에 카카오에 인수가 됐었어요. 카카오에서도 참 많은 경험들을 하고 동료들하고 함께 있어서 같은 팀으로 여러 도전들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좀 다시 또 한번 해보자. 새로운 사업을, 그때도 잠금화면의 광고 쪽인데 저희가 시장을 인도 시장으로 잡았어요. 스마트폰 페네트레이션도 엄청 급성장하고요. 가장 문제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은 있는데 데이터 유지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건 사업도 하는 겸 좋은 일을 좀 해보자. 그 사람들이 그냥 잠금 화면을 보면서 얻는 수익의 일부를 그들에게 도와줌으로써 우리도 수익을 얻고 그들도 스마트폰을 좀 덜 부담 가지고서 할 수 있게 요거를 하면서 그 안에서도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용자도 1,000만 가까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저희가 하지만 엔지니어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비즈니스적인 시각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돈이 잘 안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인도 같은 경우는 GDP가 아직 엄청 낮긴 하거든요. 사실 광고도 사람들이 돈을 써야 이게 돈이 되는 거를 그때 당시에는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비즈니스적인 시각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우리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침 버즈빌에서도 우리가 엔지니어링 사이드에서 더 많이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할 사람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있었고, 저희 폴트 컴퍼니라는 회사가 버즈빌에 인수가 됐고요. 지금은 그거를 좀 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잠금화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으로 넓히려고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버즈빌이 고마운 회사네요. 이제 3명 중에 이제 2명을 그러네요. 개발자가 개발자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좀 중요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무엇이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호기심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새로 해봐야 되고, 호기심을 한번 놓치면 이 분야는 너무나 빠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코딩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머리가 하기보단 저는 손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드를 매번 책만 보고서 해봤자 아무 의미 없고요. 특히나 스타트업 개발자뿐만이 아닌 것 같기는 하거든요. 맞아. 스타트업에서 위기는 저는 진짜 정체가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해요. 실패는 차라리 덜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냥 내가 하고 있던 일 열심히 하면서 그냥 밥 먹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 개발자로서 오래 가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프로그래머라면은 당연히 프로그래밍 자체를 너무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즐기기 위해서 내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안에서 세분화된 직군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내가 뭘 잘하는지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창업을 비롯해서 스타트업계에 계속 있으면서 이렇게 좀 트렌드에 민감하고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 캐치업하는 분들이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일할 때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살 때도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되게 미니멀리즘을 좀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전자기기 같은 것도 웬만하면 노트북 하나로 다 해결하려고 한다던가 옷 같은 경우도 월화수목금 정해놓고 티셔츠를 입거든요. 가능하면은 중간에 한 번씩 리팩토링을 하는 거죠. 제 인생을 한 번씩 리팩토링하고 제 주변을 리팩토링하고 물론 그러다가 이제 익셉션이 발생할 수도 있죠. 다음번에 내가 이런 익셉션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코딩을 하고 약간 이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모두 이렇진 않습니다. 모두 이렇게 수요일 티셔츠 입고 오진 않습니다. 저는 영어가 개발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레퍼런스가 전부 다 영어인데 그거를 사실은 빠르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성장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번역된 걸로는 분명히 한계점을 너무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의외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조건 특히 대학교 졸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스타트업에 꼭 도전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되게 쉽게 하는 오해가 스타트업 출신 분들이 대기업에 입사하지 못한다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특히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아무리 대기업에서 많은 연봉을 준다고 해도 스타트업도 사실 대우 잘해주는 데 많아요. 그래서 그 차이 갭이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사실은 내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를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트위터에서 읽었던 얘기 하나를 좀 해볼게요. 네가 회사에서 일할 때 정말 너무 힘들고 그지 같다. 정말 너무 하기 싫고 뭐 이럴 때 그때는 퇴사할 타이밍이 아니다. 오히려 근데 주변에서 배울 사람이 없어. 라고 느껴질 때가 퇴사할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이더라고요. 어떤 스타트업을 선택하시려고 할 때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 서비스가 성장하는 걸 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좀 더 그 사람들을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함께 도전을 해나가고 있는가 그걸 알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개발 리더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세 회사에서 최근 열심히 채용 중에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취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발자로서 꿈을 꾸시는 분들께 좋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